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한반도가 생긴 이래 최대의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합 집행부를 전격적으로 해임 결의했습니다. (8월 8일)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재건축 조합 해임 임시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찬성이 97.7%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합장과 이사, 감사, 집행부 전원에 대해서 더 이상 조합의 대표로서 그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해임 결의 전에 해당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서 7월 2일 소명 자료를 요구했고, 응답이 없자 7월 13일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소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8월 8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둔촌주공 재건축을 기다리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둔촌주공 재건축이 완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에 대한 불신을 가장 뼈저리게 드러낸 부분은 바로 분양가였죠.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안대로 평당 2,978만원을 수용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금액과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금액 중에서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도저히 평당 2,978만원은 수용할 수 없다. 경기도 고양시 허허벌판에 지은 아파트 분양가 2,600만원과 무슨 차이가 있나? 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를 맞자. 그래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아서 분양가를 다시 계산해보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조합이 한국미래전략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는 둔촌주공이 분양가 상한제를 맞게 되면 2,842만원에서 3,561만원의 평당 분양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고무된 주민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평당 2,978만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아주 결연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죠. 이렇게 서로 간에 한치도 밀리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면서 더 이상 주민들은 조합과의 줄다리기는 의미 없다는 판단에서 조합이 잡고 있던 마지막 줄을 놓게 만드는 극약 처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만 놓고 보게 되면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은 이제 집행부도 사라져버리게 됐으니 더 이상 재건축을 끌고 갈 추진력이 꺼져버리게 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들게 합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리면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자면 갈등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어야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이 나서 서로 간에 그 충격으로 출혈이 나는 것인데, 이제 갈등으로 부딪혔던 그 상대가 사라졌으니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날 충격의 여파는 더 이상 생기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해 만에 모내하던 지지부진해 보였던 재건축의 그 털털거리던 시동이 완전히 엑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예열이 끝난 출발 직전의 상태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재건축이라는 것이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2, 3년이면 재건축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단지 사람이 건물을 올리는 일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대역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건축은 조직의 힘과 사람의 힘이 일치가 되어야 단 한 층이라도 그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공사입니다. 중간에 사람끼리 틀어지게 되면 의욕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다가도 수년간 방치된 버려진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거리를 지나시다가 이런 건물들 보시지 않습니까? 수년간 건물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 건물 올라가는 속도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미동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사람이 건물을 올리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재건축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민과 조합이 똘똘 뭉쳐도 하루가 다르게 그 사이즈가 남달라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을 떡하니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기도 벅찬 지경인데 사람들 마음이 4분 5열 셀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으면 말 하나 마나입니다. 재건축 과정이 완전히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째고 꼬매고 기부스하는 온통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들 마음을 봉합하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청약 지원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꼭 이 아파트에 입주해야겠다는 마음도 곧 시들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진짜 다 타고 남아버리는 시커먼 재, 그 재를 빗대어서 재건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시커멓게 타서 그렇겠습니까? 둔촌주공이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일이 이제 갈등을 봉합하고 재건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민들이나 지금까지 이제나 저제나 재건축 시작을 바라는 청약 지원자들이나 한마음일 겁니다. 물론 조합 입장에서도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성공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렸으니 말이죠. 그래서 조합도 주민들의 결정에 대해서 증거 보존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놓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바람은 하루라도 빨리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시작돼서 단군시나 이래로 최대의 재건축 물량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0만 이상의 청약 대기자들이 왜 이렇게 둔촌주공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둔촌주공의 행정구역인 강동구는 연일 높은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곳입니다. 성동구 192%, 송파구 190%, 강남구 188%, 그런데 강동구는 197%로 제일 높았습니다. 주변에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고덕과 상일동에 신규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입주하는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아왔던 곳이죠. 그러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사각의 링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던 마이크 타이슨의 핵주먹이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부동산의 잠재력이 이제서 그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심에 둔촌주공 재건축이 있는 거고요.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다른 곳은 버려도 이 둔촌주공을 향해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청약통장을 던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둔촌주공은 재건축 이후에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완전히 이름부터 때깔이 틀려지는 아파트를 변모하게 됩니다. 5,940세대라는 규모가 자그마치 12,032세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거의 공급 물량이 쓰나미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일반 물량이 4,000세대 정도 아닙니까? 참여하는 시공사도 현대, 대우, 롯데, 현대산업개발, 국내에 내로라 하는 굵직한 업력을 가진 브랜드 건설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강동구지만 실은 둔촌주공은 송파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둔촌 오륜역과 둔촌동역과 가깝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9호선 한강 이남의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지하철 노선 아닙니까? 생활 인프라만 말해도 3박 4일이 걸린 만큼 둔촌주공에 입주만 하게 되면 누리게 될 그저 그곳에 사는 것으로 덤으로 얻게 되는 혜택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변 분양가에 비해 대단히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5억 이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매력적인 부분 아닙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액으로 따져본다면 전용 5구 타입 7억 중반, 84 타입은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 시세와 비교해보자면 고덕 아르테오는 5구 타입이 11억 후반, 84 타입은 15억 정도 됩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는 84 타입이 17억 중반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봐도 둔촌주공에 당첨이 되면 얻게 될 혜택이 단순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생활 인센티브까지, 인센티브 치고는 뺨을 후려칠 정도로 정신을 잃게 하는 가격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앞으로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남 4구의 재건축으로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대로 갈 것인지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대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3만 정도 되는 물량을 말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 첫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해결하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무척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향후 서울의 신규 택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대략 어떤 수준의 분양가로 정해질지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약자들이 땀과 눈물로 품어왔던 청약통장이 이제 그 설레는 품에서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시기는 정말 좋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관용적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날이 서 있지만 실수의 목적에 대해서는 무뎌 있어요. 둔촌주공의 재건축을 기다리는 30만 청약자들이 부동산 대책의 표적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의 관심,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아주 좋은 기회죠.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말 뼈아픈 시기지만 일반 분양을 기다리며 자신의 손때 묻은 청약 통장을 만지는 청약 지원자들에게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시중에 현금이 넘쳐나니 뉴딜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전자산의 일환으로 그 현금이 안전한 투자처에 착륙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이 현금들이 부동산 쪽으로만 몰렸다가 거품이 빠져버리면 현금이 깡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를 만들어 이를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금 이 시기는 아주 모호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현금들이 요즘 내리는 폭우가 홍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던 집을 사는 것은 아주 좋은 투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좋은 주거를 만들어 가족들의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둔촌주공의 이번 집행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안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30만 청약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청약자들은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안테나를 높이 올리시고 전해지는 소식들을 빨리빨리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 공급이 시작되는 움직임과 더불어 구체적인 전략을 잘 짜서 당당히 그곳에 입주하셔야 됩니다. 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에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그 길로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